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알바로 빌바오의 첫 6년의 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우리의 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 집중력이 좋은 사람, 식탐이 많은 사람, 우울하거나 예민한 사람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뇌의 구조가 만든 거죠. 문제는 그 두 뇌의 발달이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한데 뇌과학자에 따르면 첫 6년의 뇌가 일종의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결정적 시기냐? 특히 인내, 공감, 협력, 행복, 두려움 같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결정적 시기예요. 사실로 그렇습니다. 수학 문제를 더 잘 풀고 영어 실력이 더 좋은 것은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 태도, 사람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느냐, 정직하냐, 책임감이 있느냐, 감성적으로 풍부하냐,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서는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가 공부법이긴 합니다만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언컨대요. 공부보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태도가 바람직하면 사실 학교 성적쯤은 웬만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혹시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자기 삶을 행복하게 책임감 있게 꾸려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오히려 정서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에서 결핍이 있으면서 그 결핍을 돈과 성공으로 메꾸고자 공부 잘하는 두뇌 개발에 혈안이 된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그건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힌 격입니다. 설사 그런 식으로 해서 돈과 성공을 거머쥘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혹은 본인은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탕 위에서 거머쥔 행복일 가능성이 높아서 온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은 두뇌 개발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4가지 중에서 앞에 2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아 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어주어야 한다라는 점과 아이의 두뇌는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뇌 개발에는 4가지 원리가 있다. 원리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중력의 법칙은 천체 물리학의 기본 원리고 위생은 건강의 기본 원리고 서로를 믿는 것은 우정의 기본 원리다. 우리 인간들이 몰두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도 기본 원리가 있듯이 아이의 교육에도 부모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본 원리가 있다. 여기서는 현명한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이들의 두뇌 개발 기본 원리를 4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기본 원리로 삼았던 것이고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 원칙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둔다면 교육에 관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문이 생겼을 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원리, 아이는 나무 같은 존재다. 인간은 스스로 자립해서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추진력이 이미 설계되어 있다. 인간이 자연스럽게 완전을 향해서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은 심리학계와 교육학계에 비교적 폭넓게 수용되어 있는 전제다. 또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생물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참나무 씨앗은 비옥한 땅에서는 최소한의 빛과 물만 있으면 어른 참나무가 될 때까지 가지를 뻗고 쑥쑥 자라지 않는가. 그렇다. 방해하는 것만 없다면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되어 있다. 우리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원리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사람은 20세기 중반의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북격인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스스로 완전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명제를 지지했다. 체리 나무는 매년 4월만 되면 개화를 해서 달콤하면서도 맛있는 과일을 선물하는 것으로 성장한다. 치타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동물보다 빠르게 달리는 것을 통해 성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도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최종적인 목적을 자기 실현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필요한 조건만 갖춰지면 이런 자기 실현의 욕망을 지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뇌의 진화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해온 신경과학자 스티븐 핑커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 자유의 욕망, 그리고 행복 추구는 우리 DNA의 일부라고 단언한 바 있다. 매슬로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게 만들면서 완전한 조화와 만족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컨대 단단하게 뿌리낼 수 있는 땅과 물, 햇빛과 자랄 수 있는 공간이 그것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도 나무처럼 내버려두면 스스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마되어 있는 존재다. 물론 교사나 부모 그리고 아이들 자신조차도 자기가 어떤 나무가 될지는 알지 못한다. 메타세케이어가 될지 미루나무가 될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체리나무가 될지 그건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아이의 두뇌는 완전하게 발전하여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잘 짜여 있다는 것을 믿어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믿어주는 일이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이다. 매 순간을 즐기자.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미래에 대한 진정한 관대함이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또 알찬 인생을 살면서 삶의 진수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격언이 있다.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바로 그렇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달시킬 수 있게 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격언 역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다. 즐긴다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른들은 세상을 개념이나 언어, 추론이라는 형태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인식할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결코 똑같은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의 뇌는 세상을 냄새로 인식한다. 박쥐는 탐지기에 반사되어 오는 음파로 인식하고 벌은 전자기 펄스로 받아들인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태어나서 처음 6년 동안은 어른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한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감정과 놀이, 애정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놀이는 아이의 지능과 정서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이의 뇌는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놀이를 시작하면 아이는 배울 준비를 한다. 부모가 놀이에 재능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가위바위보, 술래잡기, 숨바꼭질, 공놀이와 같이 아이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좋다. 아이의 모든 감각기관은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당신의 몸짓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한다. 가르칠 때나 명령할 때보다 놀 때 훨씬 잘 기억한다. 더욱이 우리는 아이들과 놀면서 정서적인 접촉을 하게 된다. 놀이 자체가 아이의 감성을 일깨우기도 하지만 아이를 둥개둥개 해주거나 안아주거나 장난으로 깨물어주면서 마찬가지 역할이 이루어진다. 아이는 놀면서 자신의 역할을 해석해 볼 수 있고 타인의 위치에 서보고 미리 예측하는 사고를 연습한다. 놀 때에는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운 사고력과 성숙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 아이의 관점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스스로 바닥에 앉거나 엎드려서 아이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좋다. 아이의 주의를 끄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장담컨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이는 재미있게 놀기 위해 다가온다. 이미 아이의 감성과 놀이 세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이의 인생에서 첫 번째 줄에 자리매김하려면 바닥에 앉아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와 오락을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된다. 방바닥과 같이 가장 낮은 곳이야말로 직접 아이의 두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관찰하고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플랫폼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당신과 아이만을 위한 특화된 플랫폼. 이것을 당신은 즐겨야 한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알바로 빌바오의 첫 6년의 뇌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설명을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진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